한 정부가 태어나고 통치하고 또 사라지는 그 모든 과정을요, 단 10개의 영어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떠세요? 지금부터 이 핵심 표현들을 나침반 삼아서 권력의 흥망성쇠라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아니,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? 글쎄요, 언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. 그냥 단어 몇 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뉘앙스랑 맥락이 합쳐져서 하나의 완전한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. 자, 이 10가지 표현이 어떻게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하는지 지금부터 그 첫 장을 넘겨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주인공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겠죠? 우리의 주인공, 바로 정부입니다. 정부, 즉 거버먼트라는 단어의 시작점부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. 이게 원래 배의 키를 잡고 조종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합니다.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배에, 그리고 정부를 그 배를 이끄는 선장에 비유한 거죠. 와, 이 비유 하나만 딱 기억하셔도 앞으로의 이야기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. 우리가 보통 이걸 다 그냥 정부라고 뭉뚱그려서 쓰잖아요. 근데 사실은 미묘한 차이가 다 있어요. government가 국가 통치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제일 넓은 개념이라면 administration은 특정 대통령 시기의 행정부, state는 영토를 가진 정치적인 실체, 그리고 regime은 약간 비판적인 뉘앙스로 특정 통치 방식을 가리킬 때 주로 씁니다. 이런 차이를 아는 게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보는 첫걸음이 되죠. 이제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펼쳐볼 시간입니다. 국가라는 배에 새로운 선장이 되기 위해서 과연 정부는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얻고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걸까요? 그 과정은 딱 2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. 아주 명확하죠? 먼저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비전을 딱 제시하고요. 그 다음엔 뭐겠어요? 그렇죠. 그 비전을 믿고 따라줄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. 첫 번째 행동, 바로 put forward입니다. 이건 그냥 제 생각은요, 이 정도가 아니에요. 우리가 이 배를 이렇게 이끌겠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청사진을 쫙 펼쳐 보이는 거죠. 교육 개혁이나 경제 성장 같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겁니다. 자, 계획을 내놨어요. 그럼 끝일까요? 아니죠.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. 이게 바로 윈 오버의 단계예요. 단순히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논리와 감성으로 설득해서 와, 이 사람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. 이렇게 완전한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국가라는 배의 키를 잡았습니다.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바로 통치를 해야겠죠. 정부가 가진 2가지 핵심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정부의 통치 방식은요, 꼭 동전의 양면 같아요. 한쪽은 bring in처럼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설적인 힘이고요. 다른 한쪽은 crackdown on처럼 기존 질서를 아주 강력하게 다잡는 통제적인 힘이죠. 이 2가지가 바로 통치의 2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먼저 bring in을 볼까요? 이건 사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가져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하니까 자, 이제부터 이런 법을 만들어서 환경을 보호합시다 하고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는 거죠. 반면에 크랙다운어는 좀 느낌이 다르죠. 이건 사회의 규칙을 어기는 걸 아주 엄격하게 단속하는 겁니다. 탈세라던가 불법 행위처럼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는 문제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. 배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질서를 꽉 잡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. 하지만 순탄하게 항해만 할 수는 없겠죠.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. 모든 정부가 마주하는 위기의 순간, 바로 신뢰가 무너지는 그 전환점입니다.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전환점이 그렇듯 그 시작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바로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죠. Go back on a promise. 약속을 뒤집는다는 뜻입니다. 이게 바로 신뢰의 첫 번째 금이 가게 하는 행동이에요. 선거 때는 세금 낮추겠습니다,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해놓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겁니다.
근데 여기서 실수를 인정하면 그나마 나은데 이걸 숨기려고 하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. 그게 바로 커버업이에요.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죠. 하지만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. 진실을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스캔들이 터지기 마련이라는 걸요. 자,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. 이제 선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이야기의 마지막 장, 정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는 그 순간입니다. 권력의 마지막은 보통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돼요. 첫째, 현실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한다. 둘째,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. 그리고 마지막, 다음 사람을 위해 평화롭게 키를 넘겨준다. 이 순서죠. 여기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용기예요. face up to,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,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태도죠. 경제 위기든 국민의 불신이든 일단 문제를 인정해야 해결도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마침내 stand down,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섭니다. 이어서 hand over, 다음 지도자에게 평화롭게 권력을 넘겨주죠. 어쩌면 이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한 정부의 이야기가 얼마나 성숙하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정부의 흥망성쇠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. 그럼 이런 표현들을 아는 게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? 그냥 영어 단어 몇 개 더 아는 거, 그 이상일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이 표현들은 그냥 영어 단어가 아니라는 거. 이걸 알아야 정치 뉴스가 제대로 들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창문이 되는 거죠. 물론 각종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위한 필수템이고요.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야기로 풀어본 것처럼 이렇게 맥락 속에서 통째로 이해해야 진짜 내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. 새로운 법을 만드는 bring in일까요? 아니면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face up to일까요? 어쩌면 약속을 저버리는 go back on, 바로 그 순간이 한 정부의 모든 걸 말해주는 걸지도 모릅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